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HBM4 개발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놓고 서로 개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모험을 선택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은 HBM4를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꿈의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D램과 D램 사이의 간격을 없애서 16단 이상을 쌓아야 될 때 그 높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깊은 것보다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는 모험을, SK하이닉스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2025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에 나와 있는 기존에 이렇게 범프를 넣었던 이렇게 돌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거 없고 마이크로 범프는 또 이렇게 작은 거 범프리스 없습니다. 없고 그냥 칩하고 칩, D램과 D램 사이를 바로 붙여버리는 그런 걸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 필수 메모리 HBM이죠. HBM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장이 또 시작을 하는데 HBM4가 되는 거죠. 그래서 HBM은 특수 액체, 그런 SK하이닉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드밴스드 MR 모프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필름, 요거는 삼성자의 TC-NCF 방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여기에서도 이 단을 적층하는, 그러니까 스택을 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SK하이닉스는 이 어드밴스드 MR 모프 방식을 하면서 지금 8단, 12단, 심지어 16단까지 성공을 했고, 삼성전자는 TC-NCF 방식에서 HBM3까지는 성공을 했고 HBM3E 8단은 아직까지 콜 통과를 못했고 12단 HBM3E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2단까지는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방식으로 16단 이상 높게 쌓는 것이 물리적 한계에 다다랐다. 이게 업계의 평가였었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보겠지만 SK하이닉스가 지난 4일과 5일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16단 HBM3E를 내년 초에 샘플을 공급을 할 것이라고 쇼킹하게 이렇게 시장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더 얇게 더 높게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 기술을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5세대 HBM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수위를 높이고 발열 등의 문제를 잡았어요. 그런데 6세대 HBM4부터는 새로운 제조 공법이 적용되면서 경쟁 구도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 4일 날 SK하이닉스가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발표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충격적이도 HBM3 16단을 우리가 내년에 엔비디아의 샘플을 공급할 것인데 수율도 문제없다. 12단의 HBM3 수율과 99%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단까지도 적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 지금 16단을 다른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어드밴스드 MR 머프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포기를 한 거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의 기술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런데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이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HBM을 제조할 때는 D램과 D램을 잇는 기둥 역할을 하는 돌기, 범프를 활용합니다. 아까 그 사진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죠? 그 범프인 거죠. 이 돌기 사이가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특수 액체를 넣는 거는 SK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열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드밴스드 MR 버프 방식, SK 하이닉스 방식이고, D램과 D램 사이에 아주 특수 필름을 넣어서 열과 압력을 가하는 방식을 삼성전자는 TC NCF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다면 SK 하이닉스의 MR 버프 방식이 수율도 잘 나오고 성능도 좋고 엔비디아에 공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도 TC NCF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논문에서도 말하기를 16층 이상에서는 TC NCF 방식이 더 탁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엔비디아에 아직 콜 통과를 못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돌기의 크기를 1개까지 줄이면서 틈을 10마이크론, 10마이크론이 몇 밀리냐면 0.01mm입니다. 굉장히 얇죠. 그래서 하지만 HBM이 16단까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의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D램을 접합할 때 돌기가 없어요. 범프 리스.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 공법을 완전히 바꿔서 D램을 더 많이 쌓고 또 높이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식인 것은 이론상으로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은 과연 이것을 현장에 접목을 해서 결과로 낼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각 제조사는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어요. 연구실에서 상당한 아마 그걸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I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이 D램 메모리 반도체의 발전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AI 그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AI 칩 성능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6단 이상의 6세대 HBM, HBM4를 얘기를 합니다. 개발을 빨리 끝내야 차세대 HBM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자꾸 바람을 넣고 그냥 기름을 붓는 게 누구냐? 젠슨 황이에요. 4일과 5일에 코엑스에서 그 SK AI 서밋이 열렸는데 이제 그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HBM4를 예정보다 6개월 빨리 납품해달라. HBM4가 사실 26년에 양산이 되고 그때 쓰일 것으로 봤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2분기 말이나 3분기 정도에는 HBM4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젠슨 황의 말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높이의 한계에 부딪힌 HBM 너무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했는데 그 반도체 그 면에서 775 마이크론으로 완화를 했어요. 775 마이크론이면 몇 밀리냐면은 0.775mm, 1mm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코엑스에서 그 반도체 대전이 있을 때 SK 하이닉스의 12단 HBM3를 실물로 보고 왔거든요. 정말 1mm가 안 돼요. 정말 낮더라고요. 그래서 8단이었을 때는 높이가 0.545mm 정도였었고 12단이었을 때는 0.533 마이크론, 그러니까 0.533mm죠. 그리고 16단이었을 때는 0.739mm인 거예요.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D램 두께와 돌기가 이렇게 축소되고 D램 두께가 이렇게 되니까 국제 반도체 표준화 기구에서 HBM4의 두께를 좀 완화했어요. 그래서 775 마이크론 0.775mm까지는 이 두께를 맞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밑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이제 D램과 D램 사이에는 납으로 만든 돌기끼리 균열하게 붙이면 돼요. 그런데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돌기를 빼야 돼요. 이걸 범프라고 그러죠.
범프리스, 돌기를 빼고 D램에 구리끼리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리는 구리끼리 붙이고 유전체 SiOC죠. 그거는 그것끼리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하고 D램3을 바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돌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이제 그 HBM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우리 카이스트의 김정호 박사님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셔야 돼요. 납보다 구리는 녹는 점이 높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려면 더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압력을 더 가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은 수율 확보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높이를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본등인데 이 구리를 납이 아닌 구리를 이렇게 서로 접합을 해야 되니까 더 높은 온도, 더 높은 압력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율이 제대로 나올까? 그 다음에 또 이게 얇은 이 D램을 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붙여야 되니까 밴딩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나쁜 영향이 또 끼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열을 제어한다든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패키징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존 방식에서 수율이 좋다고 해서 새로운 방식에서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은 것, 이론적으로는 탁월하고 좋지만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건데 서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HBM4에서 서로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HBM의 생산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돌기예요, 돌기. 요 돌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붙이려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8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D램과 D램 사이에 범프, 돌기를 두고 특수 필름이나 액체로 이어 붙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 필름은 삼성전자의 TC-NCF 방식이고 액체는 어드밴스드 MR 머프죠. 범프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안정적으로 전달하는데 높이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높이를 줄이지 못하면은 그거는 의미 없는 기술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HBM4에서 이 본딩 방식이 스택을 하는 이 적중을 하는 방식을 서로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을 HBM4E에서 7세대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일단 성공 방식인 기존의 방식,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을 극한까지 고도화해서 차세대 HBM을 쌓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은 백업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한다는 얘기죠. 언제? HBM4E에서 7세대. 그러니 적어도 26년 이후 아니면 26년 하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모험보다는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전에 7나노를 할 때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7나노를 했는데 경쟁차인 TSMC는 기존의 핀백 공정으로 했었던 거고 삼성전자는 EUV를 공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EUV를 다루는 실력이 좀 이렇게 숙달되지 않았던지 거기서 수율이 잘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TSMC는 기존의 그 방법으로 해서 그냥 엄청나게 그냥 많은 이익을 올렸던 거죠. 근데 과연 HBM4에서 이 어드밴스드 이 본딩을 삼성은 적용을 하고 SK 하이닉스는 기존의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죠. 자, 과연 어느 쪽이 성공을 해서 엔비디아의 1차 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는 현재의 공법으로도 HBM4 16단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에 보셨잖아요. 16단 HBM3E가 성공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수율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 그러니까 12단 HBM3E의 99%까지 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노종 SK 하이닉스 대표도 16단 제품에는 양산 경쟁력이 입증된 공정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26년에 양산 예정인 7세대 HBM4E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고 이 지금 검증된 어드밴스드 MR 버프 방식을 당분간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렇게 지금 16단 이상으로 가는데,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이제 18단이나 12단에서 돌기인데, 범프 없이 D램을 바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줄어들고, 데이터 전송도, 왜냐면 D램하고 D램 자리가 중간에 없이 이렇게 딱 붙어버리니까 전송 속도가 빠르죠. 그러나 접합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저 기술적 한계를 누가 정말 극복을 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HBM4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6세대 HBM4부터 전격 도입하기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논문을 통해서 16단 이상 HBM에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5월이에요. 지난 5월인데 앞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지난 11월 4일과 5일에 코엑스에서 SK AI 서밋에서 16단 HBM3E를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한 것 같아요. 완료해서 수율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12단 HBM3E의 99%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도 고객 맞춤형 HBM 제조와 관련해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고객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내 외부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HBM4를 하는데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에서 해야 돼요. 지금 기존의 거를 못 쓰거든요. 근데 삼성도 파운드리 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TSMC도 파운드리가 있는데 A라는 고객사가 삼성 파운드리가 아니라 TSMC 파운드리를 선호한다 그러면 그걸 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고객 맞춤형이니까 고객 맞춤형에 맞게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TSMC의 패키징 기술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미 TSMC하고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를 HBM4를 공동으로 개발하겠다 벌써 이미 선언을 했고 협약까지 다 맺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TSMC하고 HBM4의 패키징 기술을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TSMC하고 무슨 협약이 맺어지거나 TSMC에서 오케이 하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렌드포스의 부사장이 서울에서 포럼을 열었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뭐냐고 얘기했냐면 TSMC에서 삼성전자와 HBM4의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것이다. 이러는 코멘트도 한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고대역폭 HBM과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건 언젠가는 결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이고 어떻게 좋은 성과와 좋은 제품을 만들 건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HBM4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까? SK 하이닉스는 HBM4까지는 기존의 어드밴스드 MR 버프 방식으로 가고 삼성전자는 모험을 걸었습니다.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덕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